예. 예. 국가직 9급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4월 7일 날 봤던 거 우리 해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근현대사 부분이 이제 뒷부분에 15번부터 한 20번 문제까지 문제가 조금 풀기가 조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직 문제, 남은 지방직 문제, 그리고 서울시 문제는 요것보다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제 남은 시험 또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한 2, 3번 문제, 4번, 5번까지는요, 5번, 6번, 요거까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 보자고요. 시대별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은요,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자, 우리는 이건 정치사뿐만 아니라 민정문서에서 촌주가 3년마다 민족문서를 만들었다. 이런 걸 통해서 촌주가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구주에는 뭐야? 도도. 오소경에는 사신 정도 파견했다라는 거. 근데 1번이 결국은 정답이고요. 2번 발해 전국을 330개. 이 330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없어요. 자, 모든 구년의 포인트는 뭐야? 모든 구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거죠? 자, 모든 구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8도로 나누고 부목, 군현, 부윤목사, 군수, 현령, 그리고 그 밑에 현감. 현감은 몇 등급 이상이야? 종6품 이상입니다. 종6품. 이 모든 곳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은 조선시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330은 포인트가 아니라고. 알았어요? 숫자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현감, 종6품. 거기까지 기억해요. 작년이었던가요? 예. 종 5품 이상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요. 예,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갖다 장난치는 거. 그런 거는. 자, 2번은 발해가 아니고요. 발해 같은 경우는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경 15구 62주 이렇게 나오고 15부에는 도독, 62주에는 사신. 알겠습니다. 사신이 아니지. 15부에는 도독이고 자사죠, 자사. 그리고 현에는 현승. 말단행정구역의 촌에는 뭐야? 말가족의 촌장이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야 발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 촌락 지배 방식으로는 면리제가 확립되었다. 자, 면리제는 조선 건국 초에 여기 때 확립되죠. 향, 부곡, 소가 이제 소멸되고 면리통 이런 게 확립되니까 이것도 조선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신관. 뭐 이런 거는 뭐 태조 왕건이잖아. 사신관제도. 알겠습니까? 이건 고려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난이도 하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거 많이 봤고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야? 이 서희와 그 다음에 소손령 간의 이렇게 대화체. 요게 이제 한번 대본 비슷하게. 이거는 뭐야? 서희, 거란 1차, 강동 6주, 획득. 이거잖아. 외교단판. 그러니까 답은 금방 나와. 또 비슷한 게 뭐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동학 농민 운동 할 때 전봉준과 신문자. 전봉준과 신문자.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예. 여기는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은 누구셔?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이게 소손령이네요. 소손령, 거란 1차.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은 나라다. 라고 뻥을 쳤죠. 예, 서희 아저씨 되겠죠. 서희. 그러니까는 강동 6주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구성 설치다 라고 했습니다. 구성 설치. 어디 구성? 동북 구성. 하면 어때요?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1104년. 그리고 1107, 8, 9, 15 이렇게 되지. 1107 윤관이 여진을 정벌한다. 예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8은 동북구성 축조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구성이 동북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1109는 다시 반환하죠. 1115년에 뭐합니까? 금나라가 만들어지잖아. 알겠어요? 금나라가 만들어지잖아. 15년부터 27년 요 사이에는 뭐예요? 금이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공격하고 다시 금이 송나라를 공격해서 1127년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알겠어요? 1279년에는 이제 나라 이제 원나라한테 망하는 거고요. 송나라가. 그렇게 되고 우리는 1125년에 금나라와 이자겸이 뭘 체결해? 군신관계 체결한다. 거기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그리고 1126년은 이자겸의 난. 1135년은 묘총의 세경 천도운동.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여진과의 대외관계 부분을. 자, 그 다음에요. 귀주대첩은 거란 3차죠. 1019년에 강감찬이지. 거란 3차. 소배합 킬. 그 다음에 강동 6주 경략이다. 이 경략이라는 단어는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지역을 차지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한다. 여러분들아. 천리장성 축조는 고구려 거 있고 고려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구려 거는 뭐야? 안시성 싸움 하기 전에 당나라 대비하기 위해서 영계성문이가 가서 총 책임자로 갔잖아요. 네.
그리고 고래 천리장성은 거란의 3차 끝나고 나서 고래 천리장성, 덕종, 정종 시기에 압록강에서 도련포. 그러니까 천리장성 나오면 고구려 건지 고려 건지 기억하시고, 쓰시마 정벌 나온다 하면은 고려말 박윈지, 조선 초에 세종 때 이종문지. 독립협회 독립신문 나온다. 그럼 독립신문 나오면 독립협회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지. 국어로 표현하면 어때요? 동음이의어라고 표현이 될까? 그러니까 단어는 하나인데 사건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서.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시다. 밑줄 친 기억의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을 옳은 것은, 이거 고대 정치사 광개토 대왕과 신라와의 관계죠. 거기 보면요, 영락이라는 키워드가 일단 나왔어요. 우리 민족 최초의 연호, 391년에 영락 1년 광개토 대왕이 사용했던 연호 영락. 그럼 이거 광개토 대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6년 병신에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이게 진사, 아신, 관미성 전투 이거잖아. 396년. 그런데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띠띠띠띵,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립니까? 또 이 양반이 또 외화 소통을 한단 말이야, 야 아신왕이. 그래서 일단 화가 났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백제 하고 났는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신라 내무랑이 도와주세요. 왜구가 쳐들어왔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왜구랑 또 백제랑 연결돼 있네. 또 왜구랑 또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금관가야. 알겠습니까? 금관가야. 그래서 10년에, 그러니까 4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락 10년 400년에 경자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멘트는요, 한마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해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 내정 간섭했다고. 알겠습니까? 내정 간섭했다고. 실성이가 그래서 글로 가잖아요. 볼모로 끌려가잖아. 이거랑 똑같은 패턴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패턴. 이모군란. 알았어요? 이모군란 진압하려고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하니까는 청나라가 내정 간섭했다. 왜구가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구원 요청했습니다. 고구려한테. 고구려 내정 간섭했다. 그 증거가 되는 게 뭐야? 무슨 그릇?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은 어느 무덤에서? 호우총에서. 호우총은 신라 고유 양식. 어떤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알겠습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거기까지 연결합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금방 나와요. 2번 백제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391년 누구요? 371년 누구요? 근초고왕. 고구려 왕은요? 고국원왕. 고국왕이 전사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내 몸을 불태워! 소수림왕. 소수림왕이 371년에 이제 뭐야? 왕이 되면서 전진과 수교를 맺고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반포를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밑바탕 밥상 차려놓고 이 조카였던 광개토 대왕 광개토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이때 이제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이고요. 3번에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성을 살해했다. 554년 일이죠. 관산성 전투. 신라 진흥왕이고요. 4번에 금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됐다. 자, 여러분들 그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금관가야가 가야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된 건 3세기경, 요때부터입니다. 3세기경. 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직접 나오진 않을 것인데, 문제는 이때 고구려와 신라가 한편이었어. vs 왜와 금관가야가 또 한편이었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변한 때부터 계속 낭낭이나 왜에다가 철 수출하면서 어떤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금관가야는 당연히 신라 편을 들지 않겠지. 그러니까 얜 또 뭐야? 뻥! 400년에 금관가야 쇠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가야의 주도권을 찾게 된 게 아니라, 얻게 된 게 아니라 가야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400년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거고요. 문제 4번 가죠. 가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인물사 비교에, 우리가 일바의 인물사 비교는 뭡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승려, 의상하고 원효하고. 알겠어요? 의상하고 원효하고. 두 번째 인물 비교한다. 그럼 누구랑 비교할 수 있을까? 묘청과 김부식. 그리고 고려시대 승려, 의천과 진울. 조선시대 인물 비교한다. 한번 뭐가 있을까요? 정몽주와 정도전. 그리고 이황과 이. 이런 사람이 있겠지. 뭐 세력 비교는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분단 간의 세력 비교도 할 수 있고요. 세력 간의 비교도 할 수 있고요. 뭐 권문세력하고 신지사대부. 그 다음에 개경파, 서경파. 그 다음에 온건파, 신진사대부, 급진파, 신지사대부. 그 다음에 훈구와 사립. 이런 거 많이 있어. 현대사의 인물 비교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김구하고 이승만. 알겠습니까? 김구하고 이승만. 자, 보자고.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이죠. 이승만. 1946년 6월 3일 6월 3일 이승만 정읍바라 이게 됩니다. 이승만이 되겠네요. 이승만. 나는 통일된 조국을 달성하려다가 38선을 등에 주고 쓰러질지언정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건 뭐야? 김구 선생님이네요. 48년 2월 달에 김구 선생님 되겠죠? 그쵸? 예. 여기는 인물을 물어봤지 어떤 그 기간 내에 뭐 있냐 그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물어볼 수도 있죠. 어차피 대한민국 건국사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와 발언과 나의 발언 사이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두 인물만 비교했지만.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50 총선거에 불참했다. 가. 이 아저씨 누군데? 이승만이지. 가가 이승만이지. 이승만은요 50 총선거에 동대문 갑 선거구에 들어갔어. 거기까지 안 해도 돼. 했어 아무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투표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당선됐어. 후보가 한 명인데? 김구가 안 간 거잖아. 김구가. 작년 지방직 문제를 기억하는데 조소왕이라는 양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소왕. 그 양반은 50 총선거에 불참하였다. 남북 협상파거든요. 김구, 조소왕 이런 사람들 불참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참여했습니다. 네. 국회의장까지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좌우합작 7원 측을 지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요. 누가 결성했어요?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는 조건부로 살짝 찬성하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한데 맥락상 봐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잖아. 좌우합작 운동은 남북 총선 가자는 얘기잖아. 지지 안 했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알겠습니까? 지지 안 했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신탁통치 반대 국민 동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양반 이거 조직했거든요. 이거 언제? 모스크바 3상이요. 바로 직후. 날짜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45년 12월 28일인데 김구 선생님 이거 했습니다. 만약 이걸 몰랐다고 하자. 4번에 남조선 과도입법의원회 의장이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격이거든요. 46년 초부터 이제 48년 50 총선거. 그러니까 재헌국회 전까지 있었던 건데 의회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의장은 누구냐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의장이에요. 김규식이에요. 김규식. 이거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김규식. 자, 좋아요. 해서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거고요. 5번 문제 갈게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성종이 가 시행에 따른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했다. 자, 여러분들아. 성종이란 사람이 나오면요. 2명 있잖아. 고려 성종이 있고 조선 성종이 있죠. 근데 둘의 공통점 뭔 줄 알아요? 뭘 폐지해 막. 다 뭐와 관련된 거? 불교 관련된 거. 공통점. 고려 성종은 연등의 팔관회를 폐지했고요. 조선 성종은 도첩제를 폐지하고 간경동합을 폐지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산중 불교가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불교를 조금 탄압했던 측면의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고려 성종인지 조선 성종인지 몰랐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을 폐지한 지 거의 30년이나 지났는데 이때 와서 정당문학 최항이 청하여 이를 부활시켰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명확해져요. 도첩제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승려 라이센스 주는 거? 없거든. 이건 뭐야? 연등의 팔관에 폐지됐다가 부활된 거야. 알겠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센스를 부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연등회냐 팔관이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연등회라고 하는 것은요. 연초에 하는 전국 행사입니다. 정을 대보려면 하는 거. 연초에 하는 거. 그게 답이야 한마디로. 연등회는 연초에 하는 거다. 이거 전국 행사다. 오리지널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팔관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교적인 색채도 있지만 도교적인 색채나 민간 신앙의 색채가 짬뽕돼 있다고. 그러니까 정도가 아니라 잡기지. 잡다한 거 섞어놓은 거지. 그럼 여기서 결론은 뭐냐? 연등회냐 팔관이라는 거 비교했을 때 팔관회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연등회 팔관회가 이거는 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사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중세 사회사. 알겠습니까? 자, 우리 팔관회가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안에 팔관회거든. 팔관회인데 이 팔관회를 최초로 실시했다. 어디서부터 기어 나와요? 신라 시대에 고구려 승려 해량을 들여왔어.
진흥왕 때. 그래서 해량이 최초로 팔관회를 개최했다.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관회는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졌던 것입니다. 진흥왕 때 해량 팔관회. 알겠어요? 예, 승려로 엮을 수 있는데 그럼 가볼까요? 국제교류의 장이었다. 자, 이 팔관회라는 걸 할 때는요. 종합 페스티벌이란 말이야. 송나라, 일본, 저 북방 유목민족 그리고 누구도 왔어요? 아라비아 상인들도 와서 장사했다. 알겠어요? 국제적인 교류의 장, 국제 무역의 장이었다고, 시장이었다고. 어디에서 팔관회가? 개경과 서경에서. 그러니까 메인 수도들이지. 거기에서. 자, 두 번째. 정월 대보름에 개최했던 것은 그건 연등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등회. 그러면요. 팔관회는 서경에서는 11월 15일, 개경에서는 10월 15일. 개경이 11월 15일, 서경에서 10월 15일. 그러니까 연말에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연말에. 개경 서경에서.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야.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민간신앙적 성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후뇨 10조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자, 후뇨 10조에서 몇 조까지 몰라도 돼요. 6조인데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대히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종 때 폐지했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거예요. 좀 장난을 쳐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알았어요? 이게 연초냐 연말이냐 이걸로 장난쳐 놓은 것 뿐이야. 좀 어이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에 6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이나 냇물은 갈래를 만개가 된다. 따라따따따.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누구요? 만천명월 주인공이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란 얘기지. 누구요? 정조라고, 정조. 그래서 정조 자신을 찬양하고 나 잘났거든 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정조 옳은 것은 뭐냐? 해동농선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해동농서가 누구야? 레이크 서 누구? 서호수. 알겠습니까? 서호수. 이 양반이 서호수가 정조 말년에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상 명확하진 않아. 정조 말년에 정조의 명을 받아서 농서를 만들었다. 해동농서. 이거거든요. 답은 1번이야. 몰랐다고 치자. 2번 봐. 갑인예송에서 왕권을 강조하면서 기복년을 주장했다. 여러분들 기년복이다. 기년복. 기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기년이 몇 년이야? 1년. 알겠습니까? 1년. 야, 예송 논쟁은 뭐가 있어요? 기예송, 갑인예송 있지? 갑인예송 때 1년 주장했어. 누구야? 갑인예송, 기예송, 갑인예송. 남인이잖아요. 남인. 효종비 사망할 때. 1674년. 인선왕후 죽었을 때. 남인 애들이야. 남인 세력.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요거는 지금 예송 논쟁은 어느 왕 때 일어난 거냐? 정조 때냐? 현종 때잖아요. 현종 때. 효종 죽고 현종 때. 시기가 안 맞잖아요. 틀렸고요.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강갑자 사당을 건립했다. 야, 강갑자 사당. 이건 조금 예외적인 거죠. 이거 숙종 때거든요. 숙종 때. 좀 예외적인 겁니다. 정조는 일단 아니야. 정조의 업적에서 강갑자 사당 만들었다. 그런 말 없거든. 자, 그 다음에 민간의 광산개발소원 설점수세. 이건 누구셔? 효종입니다. 효종. 설점. 한마디로 광산을 설치를 했어.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드린다. 설점수세. 됐어요? 됐습니까? 예. 요것도 조금은 좀 뭐랄까요. 2번하고 4번은 명확합니다. 2번하고 4번 명확해. 근데 해동농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명확하게 정조냐 영조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좀 생소한 멘트.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 강감찬에게 강감찬 사당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옛 어떤 성현들이라든지 장군, 위인들을 좀 추앙하고 복권시켰던 데가 숙종 때 좀 많이 그래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은 부분이라 요건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7번. 밑줄 국왕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이륜행실을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자, 키워드는 이륜행실이지. 이런 것도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해봤죠. 자, 삼강행실은 누구셔? 달코 다른 삼강행실도 세종이지. 이륜행실은 중종이고, 오륜행실은요? 정조잖아, 정조. 삼강, 이륜, 오륜, 세종, 중종, 정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중종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종 때. 중종이 이렇게 단독 문제로 이 양반이 메인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거든.
조금 이제 좋게 말하면 신선한 문제고, 아이씨 하는 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찾아보자고. 주세붕이 백운동선을 만들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안양이라는 사람, 성리학을 가지고 들여왔던 안양을 추모하기 위해서 주세붕이 중종 때 백운동선을 만든다. 그리고 명종 때 이황이 건의해서 소수서원이 된다. 그게 최초의 사획서원이다. 백운동선은 최초의 서원이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저술하였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 양반은 아기 때 세종이 이쁨을 받았어요. 워낙 천재여갖고 세종대왕이 이 양반한테 비단을 선물하니까는 들고 가기 힘들어서 비단끈을 묶어갖고 질질 끌고 갔다고. 그래서 아유 키트 가도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듯 하였으나 어렸을 때 신동소리 듣고 근데 이제 어때요? 세조가 왕이 되고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이 되잖아? 사육신도 있지만 이 양반은 생육신 가운데 한 명이에요. 생육신 중에 한 명이라고. 사육신은 목신 맡은 6명의 신하. 생육신은 죽진 않았지만 세조를 인정하지 않았던 신하 중에 한 명이야. 그럼 그 양반이 이제 나는 이제 정치에는 상관없고 관심 없어 하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이걸 씁니다. 이게 세조시기입니다. 세조시기. 알겠어요? 세조시기. 이 양반이 한 30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연도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465년 요 정도 됩니다. 이 양반이 1435년생인가 그렇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세조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조 올해의 동근현지 승남은 요건 뭐 금방이지. 이건 성종이지. 그 다음에 문화와 제도를 유교식으로 갖추기 위해서 집현전 이건 세종이지. 그래 안 그래요? 세종. 골고루도 나오셨습니다. 골고루도. 중종, 세조, 성종, 세종. 야,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만들었으니까 이륜도 만들었겠지. 그러지 말라고.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 딱 보고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요. 삼강, 이륜, 오륜. 이거 알고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뭐 이거는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 이런 문제 계속 출제될까요? 되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은 알고 맞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맞춘 사람은 뭐 한국사를 전공하고 석박사를 딴 다음에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만 쌤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냐고. 국가총동원령이 1938년이라는 거 요거 절대 잊지 말아라. 문제는 38년 이후와 이전 거를 물어본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일반적인 패턴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설마 38년 4월 1일 날 국가총동원령이고 38년 2월 달에 요거 육군 뭐 지원병 이건지 거기까지 언제 외우고 있어? 맞았어요? 알고 맞췄어요? 잘했어요. 존댓말 하니까 어색하죠? 자, 8번 갑니다. 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한 식민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이게 여러분들아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건 바로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쵸? 있지. 어디서 뽑아내? 국가총동원상 이런 말 나오잖아. 그러니까 1938년까지는 맞췄어 일단. 그리고 딱 보고 나서 별거 아니네 했어요. 물자통제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육군특별지원병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속류 회수령이 나오고요. 국민징용령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 물자총 요거는 41년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38년 국가총 동원령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상 느낌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결 다 알고 있어. 국가총 동원령 왜 했지? 1937년에 중일전쟁이 했는데 성과가 제대로 안 됐지. 제대로 한번 조선 것들 긁어 모아서 한번 다시 가보자. 그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약간 센스 있게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자를 많이 가져갔겠구나. 그 다음에 육군특별지원병령은요. 지원병 선발했다. 이거는 38년 2월 달이야. 국가총 동원령은 4월 달이고 그 이후의 사실이 아니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빼박이야. 어찌 보면 두리뭉실 치면은 얘도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 없어요. 답이 없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금속류 회수령이다. 이것도 41년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징용령은 39년입니다. 39년. 알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38년 4월달 이후가 맞는데 2월달에 하나 꽂혀 있어갖고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마음 편하게 이번에 한국사는 만점이 95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나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일반적으로 국가직도 필수 과목 한 90 이상은 다 맞아야 합격선에 들어가거든요. 국가직. 작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가직에서 직렬이 조금 낮은 직렬들은 한 80, 그렇지 않은 직렬들은 85 이상만 맞아도 한국사 부분에서는 합격권에 들어갈 겁니다. 알겠어요? 합격권에 85 이상 맞아도.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자, 요거는 뭐 안핵사 이용태 이게 왔다. 자, 1894년 1월 달에 고분농민 봉기가 일어났어. 조병갑이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주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돼서 제주사를 한 다음에 농민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쵸? 농민들을 처벌하니까 농민들이 화가 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구만. 어이, 남적 다 불러 모아부러 우리가 의를 들어! 백산집회. 그 다음에 어때요? 황토연, 황룡천, 전주성 점령. 그 다음에 전주화약. 그 다음에 집강소 설치. 거기까지가 우리 박스 가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이것도 마찬가지. 동학농민운동. 자, 이건 조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험 보기 바로 전 아침 특강 때 뭐 있어? 국가직 보기 바로 전 아침 특강 때 동학농민운동이잖아. 너무 쉽게 나온 거긴 하지만 알지 않았을까 싶어. 전봉주는 금구 원평에 앉아 전라우도를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 좌도를 통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야? 집강소 설치의 사례입니다. 이게 집강소 설치. 알겠습니까? 네,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집강소가 설치되기 전에 전주화약 때려야 되죠. 백산봉기 전주화약 그 연안을 찾으면 돼요. 그럼 뭐야? 논산 집결은 10월 달이고요. 우금치는 11월 달이고요. 교조신원운동은 동학농민운동 전이고요. 알겠습니까? 동학농민운동 전이고 백산에서 전봉준이 보고함을 걸기하고 통문을 돌렸다. 백산봉기, 백산창임은 호남 창의소 설치하고 백산 창임을 발표하고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어려웠어요. 이거는 쉬웠어. 10번 문제. 가하기구가 존속됐던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요.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가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건 뭐야? 토지조사 사업이지요. 그래 안 그래? 그럼 토지조사 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이지요. 그럼 여기는 얘는 1910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토지조사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토지조사국. 그럼 여러분들 넓게 잡으면 10년부터 18년, 좁게 잡아도 12년부터 18년. 야, 토지조사 사업할 때 신고하려니까는 10년에 신고하냐, 12년부터 신고하냐. 토지조사국이 10년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12년부터 18년 그 앞에 초창기 때 있을 거 아니야. 12년부터 그때부터 하는 거라고. 그 기간 연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조선청년연합회가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일단 몰라.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 야, 소설 무정 몇 년도야? 17년이잖아. 이건 문제 풀이할 때도 가끔 하잖아. 정답은 2번이고요. 연초 전매 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 자, 그러면 의열단은 1919년이니까 알겠네. 그래 안 그래? 만주에서 1919년이니까 이건 18년 이후니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고민할게. 자, 2번에 무정의 연도를 몰랐다고 쳐. 1번 같은 경우도 조선청년연합회 요런 거 같은 경우도요. 뭐 연도문은 어쩔 수가 없어요. 3.1운동 후거든요. 1920년 12월이거든. 20년 12월. 앞으로 알아둡시다. 그리고 연초 전매제도. 자, 아마 3번이라고 한 학생들도 꽤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1910년대 조선 총독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담배, 소금, 인삼, 그리고 아편까지 전매제도 실시한단 말이야. 전매제도, 연초가 담배니까 전매제도 맞겠다. 전매제도를 한 거는 조선 총독부에서 10년대 전매제도를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원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팔고 돈 벌고 이런 거거든요. 연초 전매령은 21년 이때부터 하는데 일본 담배가 우리나라로 쉽게 들어와서 팔리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1년 겁니다, 이거는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10년대에 전매제도 실시했으니까 맞다라고 오답을 칠 수도 있어. 조금 이것도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조금이 아니지.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1년도입니다. 21년도 얘는. 일본 담배를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 11번 문제. 밑줄 친 이 지도에 대해서 1402년 의미 없어요. 1400년부터 1418년까지가 태종 이방원이 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요. 세계지도. 혼일강력 대국도지도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지도는요. 원나라에서 들어왔던 세계지도에다가
우리나라랑 일본을 뽀샵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크기랑 이 세계지도 이렇게 생겼잖아. 알지? 어떻게 생긴지?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봤지? 일본 여기 코딱지만큼 이렇게 있고 실제는 우리가 더 큰데 이게 뭐야? 중국이 엄청나게 크게 돼 있고요. 한국의 사이즈랑 아프리카 사이즈랑 거의 비슷해. 실제는 안 그런데. 실제는 아프리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게 요건데. 이거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원나라 때 유라시아 대륙의 세계지도는요. 저쪽 아라비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유럽과 아시아 무역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온 걸 짬뽕이는 거야. 알겠죠? 네. 그리고 얘는 또 하나. 아메리카 있어 없어? 아메리카 없잖아. 어이? 아메리카 있는 거 이건 조선 후기에 뭐 있어요? 이거는 고려만국 전도. 거기에서는 아메리카가 있다고. 얘는 유라시아 대륙만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유라시아 대륙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도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까지 묘사했고요. 중화사상 반영됐고요. 이슬람 지도학의 영향을 받았다. 거기 보면 위에 박스에 성교 광피도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이슬람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슬람 지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리척을 사용했다. 자, 여러분들 백리척을 사용한 건 뭐냐? 영조 때 정상기에 무슨 지도? 동국지도. 최초로 축척 사용했다. 동국지도. 오케이? 자, 동국지도란 타이틀로 조선 세조 때 인지유와 규영을 이용해서 만든 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양성지에 뭐? 그것도 동국지도. 기억나요? 야, 동국지도 두 개다. 세조 때 양성지 거 있다. 정조 때 정상기 거 있다. 구분 잘해야 된다. 이건 정상기 나오는 거예요. 영조 때. 최초로 축척 사용.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뭐 이거는요. 김흠돌 끝. 달구벌 천도 실현 못함 끝. 누구야? 뉴스페이퍼? 신문왕이지, 신문왕. 그래 안 그래? 신문왕이지. 그럼 신문왕이니까 사방의 우역제. 자, 누가 아까 나한테 이걸 주더라? 이거 먹으라고. 이걸 주더라. 뭐처럼 생겼어? 바나나처럼 생겼지? 이렇게 바나나고. 자, 이렇게 생긴 거 뭐 있어요? 쌤은 야, 뭐 사 먹으러 갈까? 소세지 사 먹으러 가자. 6개 사 먹으러 가자. 어머, 길이 없네. 길 좀 뚫을까? 우역제 실시 누가? 소지왕이잖아, 소지왕. 누가 지지왕이야? 소지왕이잖아요, 소지왕. 이거 뭐 쉬운 문제잖아,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아유, 힘들었지? 그래도 하나 줄게 하고 뭐 주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신문왕. 사방에 우역을 실시했다. 이거는 소지왕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의 서시와 남시는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이고요. 동시는 뭐야? 지증왕이고요. 지증왕 때 동시전. 효소왕 때 서시남시, 서시전, 남시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국학 설립. 682년 왕 되고 난 다음 해에 국학 설립했잖아요. 경덕왕 때 뭘로 바뀌어? 태학감. 해공왕 때 다시 뭘로 바뀌어? 국학. 이거 신문왕의 업적,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건 다 맞추는 거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요. 관료에게 지급하는 노급이 부활됐다. 노급 부활된 거는 누구 때? 757년 누구 때? 낑드광 때. 경덕왕 때잖아, 경덕왕 때. 알겠는가? 이 양반은 뭐야? 노급을 폐지했다 이래야 되지. 만약에 신문왕이라면. 됐고요.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반해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래요. 한국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자고. 여기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발해라는 나라는 이만큼 있단 말이야. 이만큼. 요게 옛날에 이제 발해가 있었던 것이죠. 고구려를 개성한 거. 근데 발해는 지금의 영토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누굽니까? 러시아. 이거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만큼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가 러시아. 여긴 뭐야? 지금 여기 땅은 뭐야? 중국. 그 다음 지금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또 배우잖아. 그럼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요 일대를 차지하면서 여기에 또 러시아 민족도 일부 섞여 있었을 거라고 추정하니까 여기도 러시아사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발해가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걸 강조하려면 발해사 공부할 때 세 파트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왕 플러스 업적. 두 번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찾아라. 세 번째, 발해의 중앙 정치제도, 군사제도까지, 지방행정제도까지.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구려 계승했다는 걸 잡으려면요. 아, 따뜻하다, 방바다. 온돌밖에 없잖아, 온돌. 그리고 온돌, 그 다음에 이불 병좌상으로 대변되는 불상.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기와, 그 다음에 불식 돌방무덤, 정해공주, 무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알겠는가? 해서 정답이 온돌장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신라와 교통로 어쩌라고? 문왕 때 신라와 교통로, 신라도가 있었다. 어쩌라고? 그게 고구려 계승이랑 우리 거라는 관련 있어? 그 신라와 교류했다는 거지? 유학교육엔 주자감, 이거 당나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삼성유부, 이거 당나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 받아들인 겁니다.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야, 우리 지방정권 맞네, 우리 거 따라했으니까 이런 근거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또 뭐야? 주작대로라든지, 그 다음에 상경성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국 거.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벽돌무덤 중국 거. 우리가 반박하려면 온돌. 이렇게 됩니다.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신라 문무왕 유언이다. 밑 출신 기억례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조금은 어려웠어요. 고대사 문제가 웬만하면 어렵지 않은데. 자, 보자.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하고, 자, 지금 여기서 문무왕이라고 그랬어요. 문무왕. 문무왕 이 양반이 왕을 한 게 아빠 돌아가신 661년부터야. 그래서 681년, 20년 동안이야. 상통일을 완성한 사람이거든. 여기 있으니까 요만큼 이제 뭐야? 신라고요. 여기가 백제고요. 이 위쪽이 뭐가 돼? 여기가 고구려가 되겠죠. 고구려가 되겠죠. 요쪽이 뭐가 되는겨? 당나라가 되는 거지. 중국의 당나라. 이렇게 됐으면 서쪽이다. 여기서 서쪽은 어디야? 백제 간 거지. 그치? 북쪽을 정벌했다. 여기서 어디야? 고구려 간 거지. 혼자 있냐? 나당 연합군이 결성돼서 한 거죠. 자, 그러면 북쪽을 토벌하고 고구려를 정벌하고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자기를 배반했다라는 건요. 야, 백제가 신라를 배반했어요? 아니잖아. 아예 다른 나라잖아. 복속된 적도 없었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이냐?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켰을 때 이때 이제 백제는 신라 땅이 된 거잖아. 그때부터는 백제 사람들이, 옛 백제 사람들은 신라 국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배반했다. 이걸 백제나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을 토벌했다 이 말입니다. 부흥운동 세력들을 토벌했다 그 의미입니다.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자, 협조하는 무리들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명 딱 튀어나온다. 안승 아저씨죠. 안승. 그 안승 세력 같은 사람. 그 백제도 일부는 신라에 협조했을 거고 고구려했을 때 일부는 신라에 협조했겠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가보자. 태자로서 참전하에 백제를 멸망시켰다. 여러분들아, 백제가 멸망된 건 몇 년도? 660년도.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다라는 통일 과정은 연대로 쭈르르 까고 나서 이제 가야 된다고. 그게 제일 속편하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거, 그리고 고려 망하고 조선 건국되는 거, 조선의 멸망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런 것들은 시험 때 다 나온다고요. 몇 개 나왔어 지금. 앞부분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 나왔고, 요것도 나오고. 알겠습니까? 660년이야. 이건 누가 깠어? 무열한 김춘추가 깐 거 아닙니까? 자기 딸내미 복수해주고, 그리고 1년 있다가 661년에 죽었다고. 그리고 676년에 결국 삼국통일을 완성한 사람은 문무왕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김범민이가 아들내미 태자로 있을 때 백제 멸망했잖아. 서쪽을 정복했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668년에 멸망시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복신, 도침, 왕자, 풍. 어디서?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알겠습니까? 공격했다. 맞고요.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지수신이란 사람은요,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건 맞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수신이란 사람을 몰랐다 하더라도 투항을 받아준 거는 누구의 투항을 받아줬어? 누구 투항을? 고구려 안승 받아줬잖아요. 백제가 부흥운동한 시기가 660년부터 663년까지거든? 일본이 들어왔던 백강전투 대패? 거기 그 3년 사이에 횟수로 60, 61, 62, 63 횟수로 4년 사이에 백제 세력을 신라가 받아줘서 내 동생으로 삼았다. 그런 기록 없단 말입니다. 알았어요? 고구려가 멸망하고 668년 고구려가 멸망하고 670부터 본격적으로 뭐 할 때? 나당 전쟁에 들어갈 때 674년에 안승 금마저에다가 보덕구 세워준 거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 받아들인 거라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4번이 된다. 지수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 문무왕 때 이게 뭐지? 상통일 알겠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면 맞출 수 있었어요. 예. 15번 문제 갑니다. 다음은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이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이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회사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쭉쭉 나와 있는데 이건 딱 봐도 뭐냐? 일본아, 황무지 개척하지 마. 우리가 하나 살 테니까. 이건 보안회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아, 보안회는 몇 년도? 1904년도, 5년도 헌정연구회, 1906년도 이 뭐야? 대한자광회, 7년도 대한협회, 그리고 신민회. 1904, 5, 6, 7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근데 이제 보안회, 여기서 뭐야? 같이 만들어진 게 농광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1904년에 농광회사. 황무리 개척 우리가 할 테니까 꺼져.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엽적인 거죠. 이 회사. 답은 여러분들 조금은 찜찜하지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답은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응하여 설립된 특허회사였다. 이게 이제 농광회사거든요. 농광회사. 일본의 황무지 개척에 대한 반대하고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만들자. 1번은 종로 직조사. 요거는 1899년. 앞으로 두 번 다시 안 나오기를 우리 간곡하게 빕시다. 뭐 언제 이런까지 초 요구했어 우리가. 두 번째, 이거는 약탈하고 국책회사. 이거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거는 중요하죠. 왜? 토지조사 사업이 언제부터 한다고? 12년부터 18년까지 한다 그랬지. 근데 동척은 몇 년도에 만들어져요? 1908. 1908년에 이미 세팅 들어갔다고. 1908년에 동척이 만들어진다고. 알겠는가? 우리는 동척 1908년,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1926년 누가 동척을 까요? 나섭 주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나섭주가 한번 까잖아. 물론 이제 선고하지 못했지만 의열단 단원 활동으로. 그때 동척이 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4번이구나. 4번 외국 상인과의 상권 경쟁을 위해서 시전상인이 만든 척식회사. 시전상인이 만들었다 여러분들아. 그럼 뭐예요? 한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랑 콜라보하려고 했던 거죠? 한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랑 콜라보하려고 했던 거. 이거 1898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1898년. 자, 해서 정답이 3번이 된다. 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나머지가 좀 생소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1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뭐 유학자인데요. 네, 재밌게 냈어요. 유학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왕 때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거의 동시대급 사람인데 16세기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요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인물도 알아야 되고요. 자,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길을 중시하였고 경장을 주장하였다. 율곡 2. 우주를 무한하고 영원한 기로 보는 태어설을 제기했다. 서경덕크. 자, 그럼 여러분들아, 이가 먼저일까? 서경덕크가 먼저일까? 야, 주기론의 선구자가 서경덕이잖아.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잖아. 그치? 예. 그 다음에요. 정준의 천명도 해석을 둘러싸고 4단 7정 논쟁 시작. 자, 4단 7정 논쟁이 1, 2차 이렇게 벌어지는데 1차 4단 7정 논쟁인데 이거는 이황입니다. 이황과 기대승. 이황. 자, 그럼 생각해봐. 이황이 먼저일까? 이가 먼저일까? 이황과 이황이 먼저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황과 조식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야. 1년 차이로 먼저 태어나고 먼저 죽고 이래요. 이황과 조식은. 근데 이황이 먼저 태어나고 이가 이황보다 한 20년, 30년 늦게 태어납니다. 아니? 자, 그 다음에 향약보급, 소학보급, 소학중시. 이 양반은 조광조죠. 조광조죠. 그러니까는 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돼. 조광조가 중종 때 사람이란 말이야. 중종 때 이 양반 김효사한테 킬대는 거 아니오. 그래서 리을이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조금 몰랐다 하더라도 1, 2번은 그냥 제껴야 돼요. 알겠습니까? 리을부터 들어가야 돼. 리을. 조식이 먼저고, 여기 조식이 뭐야? 조광조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서경덕크, 이황, 이렇게 조금 풀어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요 인물들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이걸 다 언제 다 외우고 있냐고. 근데 대략의 시대에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좀 찾아가야 된다고요. 알아두면 땡큐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음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의 인물의 생몰 연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황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봐. 그럼 또 한 문제 맞히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17번.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옳지 않은 것은요. 토막촌,
모던걸 모던보이, 그 다음에 근로보국대, 그 다음에 영단주택. 촬영이라 욕도 못하겠고. 자, 지금도 이런 영단주택 이런 데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좀 남아있거든요. 집들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고 벽으로 그냥 붙어있어. 가운데 나무로 된 문짝 두 쪽이 있어요. 봐야 알아. 이거는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야. 상류층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 알았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이라고요. 서울하고 인천 그리고 함경북도 일대의 영단주택, 하층민들을 위한 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는 문제입니다. 맞았어요? 예.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맞았다 손 들어봐요. 자기 이거 맞았다. 알고 맞췄다 손 들어봐요. 이 영단주택이 상류층인지 하류층인지 이런 거를 알고 맞힌 수험생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될까? 단 1번은 알 것 같고 2번 알 것 같고 3번 알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그리고 감으로 찍은 학생은 좀 맞았을 거예요. 왜? 이건 일제시대 다 보이는 모습들이고 자주 보는 거니까. 몸빼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18번 갈게요.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에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이런 패턴이야.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 근데 가는요. 무상 3억이고 유상으로 최종 6억을 했다. 이게 김종필과 오이라 비밀 각서 결과 이 체결된 게 뭐예요? 한일국교 정상화 65년. 알겠습니까? 한일국교 정상화 65년. 이걸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공여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뭐뭐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야? 브라운 각서거든? 브라운 각서? 그럼 브라운 각서는 1966년이죠. 근데 AID 차관 제공을 해서 실제 제공한 거는 69년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잡으면 62년부터 69년이 되는 거고 좁게 잡아도 아주 좁게 잡아도 65년, 66년 되는 거야. 그렇거든. 보자. 경부고속도로는 언제야? 70년이죠. 70년 4월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새마을운동. 70년 7월에는요. 경부고속도로. 개통. 70년 11월에는요. 와 뜨거! 천텔분실. 70년이라고.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을 구역을 만들었다. 이게 뭐야? 해외 무역하려고 70년입니다. 이것도. 70년. 그 다음에 국가의 기간산업이 울산 정유공장이 가동되었다. 정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건 60년대, 67년이에요. 알겠습니까? 67년이야. 그리고 밑에 UN 지원으로 충주의 비료공장이 세워졌다. 이게 59년인데 우리가 50년을 모른다 하더라도 6.25 전쟁 끝나고 우리가 외국의 어떤 지원을 받았다. 요때가 받은 거가 뭐시기? 50년대란 말이에요. 50년대. 알겠는가? 이거는 기간을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놨지만 결과적으로 60년대 걸 찾으면 됐어. 근데 솔직히 울산 정유공장이 60년대 만들어졌는데 70년대 애매하죠. 근데 1, 2번 정도는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1, 2번 정도는 70년대. 그리고 유엔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50년대. 그런 식으로 잘라서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진화가 누구요? 이규호 친구야. 이건 뭐야? 답에다가 갖다 때려박는 거지. 결과적으로 동명편이 답이니까 때려박는 거지. 진화는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규호가 1등하고 진화가 2등했어요. 장원과 차석이야. 우리가 그런 거 몰라도 돼. 내용을 봐라. 당황하지 마. 내용을 봐라. 자부심을 공유한 인물의 작품이야. 서쪽 송나라는 이미 기울고 북쪽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네. 앉아서 문명의 아침을 기다려라. 하늘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네. 라고 했습니다. 송나라가 기울었다 그랬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지. 송나라가 만들어진 게 960년이야. 그리고 1127년, 그때 이제 남송으로 찌그러져요. 그리고 1279년, 그때 원나라한테 망해요. 그 남쪽으로 찌그러졌다는 얘기야. 송나라한테 있어, 남송이. 그러니까 아직 원간섭기는 아니란 얘기라고. 알았냐고요?
원간섭기 때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뭐야? 1287하고 1281년하고 제왕운기와 삼국유사 아닙니까? 충렬왕 때 거. 3, 4번. 제껴란 말이야. 그 다음에요. 삼국사기. 삼국사기가 만들어졌을 때 1145년이거든요. 1145년. 그때는 남쪽으로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기울진 않았거든. 물론 금난한테 까여갖고 반띵 날아가긴 했지만요.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풀어야 돼. 알겠냐고. 우리가 진화를 어떻게 알아? 진화가 누군지. 진화가 뭐 이규보의 친구, 장원급제하고 이거 이규보가 장원급제하고 걔가 2등이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인물사 들어가면요. 한국사는요. 수백 시간 나와야 돼. 수백 시간. 오랑캐는 아직 잠자고 있다. 아직 몽골은 아직까지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 몽골이에요. 알겠는가? 그래서 정답은 동밍왕편이 된다. 1193년 이규보의 동명왕편.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 3번은 1287년 이승휴의 제왕운기 충렬왕 때. 왜 중요해? 제왕운기는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처음으로 인식했던 역사서로 중요해. 알겠는가? 상권은 짱꼴라 역사, 하권은 우리 역사. 알겠쇼? 네. 삼국유사는 1281년 선종승려 이련이라는 사람이 불교사 입장에서 저술했던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해외 견문 기록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요. 자, 이거는 은근 이걸 학생 틀린 학생이 있던데, 야, 이거는 두 개만 잡아도 너무나 감사하게 주는 문제였단 말이야, 이거는. 야, 서유견문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이 양반이 저쪽에 유학 갔다가, 보빙사 단원으로 참여해서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딱 봤더니, 헐, 6일준의 서유견문. 헐, 6일준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친구가 일본으로 톡겼네? 갑신정변 실패했네? 야, 너 김옥준이랑 친하다며? 10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네? 10년 동안 할 게 없네? 이거 작년 서울시에서 나왔었거든요? 뭐,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이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러면서 1895년이야. 10년 동안 할 게 뭐 있어? 책 썼어. 95년에 간행했어. 이거는 개암기 때라고 보셔도 돼요. 서유견문은.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하일기다. 이 양반이 뭐야? 자제공간으로 어디 갔습니까? 중국 다 간 거 아닙니까? 청나라. 구경하고 쓴 거 아니야? 조선후기 정조 때란 말이야. 정조 때. 알았어요? 그러면 박지원이 먼저냐 아니면은 6일준이 먼저냐 그거 니은 디귿 그것만 깔아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안 그래요? 니은 디귿 순서대로 돼 있는 것만 깔아도 된다고.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아, 두 개 있구나. 1, 3번. 리을, 해동 제국기, 그 다음에 표해록. 표해록은 누가 썼어요? 몰라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문제풀이 할 때 얘기했는데. 물론 기억하겠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니까. 야, 표해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 최부라는 사람이 쓴 건데 최부가 썼거든. 이런 에피소드 들어보면 혹시나 기억나나 모르겠다. 이 양반이 무슨 조사할 일에서 갖고 제주도로 갔단 말이야. 제주도로 갔는데 큰일 났어. 카톡이 왔는데 뭐가 왔어요? 아빠 돌아가셨대. 아빠 돌아가셨대. 어떡해 했더니 지금 풍랑이 세서 이게 그때 아마 장마철 했나 봐. 풍랑이 세서 배 못 뜬다고. 제주 양반들은 바람의 방향만 보면 알잖아. 파도 높이만 보면 알잖아. 빨리 가자고 전라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표류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만 나지 그게 누군지는 몰랐겠지만. 그래서 이 양반이 저쪽 중국 남부지방으로 가서 흘러 갔어. 거기 이제 라인 타고 쭉 중국 이렇게 왔다가 다시 우리 한양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때 당시에 성종시기의 중국의 모습들을 글로 적어놓은 게 표해록이야. 해동제국기는요. 세종대왕 시기에 신숙주가 일본 갔다 온 거지. 그거 기록한 거지. 그걸 책으로 간행한 게 성종이란 말이야. 만약에 해동제국기를 성종이 아니고 어차피 표해록도 성종이고 해동제국기 성종인데 먼저 썼던 거라 보면은 세종시기로 썼던 거는 세종시기로 찾으면은 답이 좀 빨리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렵다 느낄 수도 있는 거지요. 있는 건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해동제국기, 그 다음에 표해록, 그 다음에 열하일기 서유견문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1번을 보면은 니은 디귿은 돼 있는데 리을이 거기에 껴들어 있어. 야, 해동제국기 신숙주인 건 안단 말이야. 신숙주가 박지원보다 먼저 살았잖아. 그럼 리을이 앞으로 가지 뒤로 가면 안 되지. 그냥. 예, 좋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걸 바탕으로 이제 지방직도 준비해야 되니까 부족한 부분 좀 찾고요. 그 다음에
모자는 뭐 조금 더 채워갖고 한번 지방까지 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